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 MSTY의 수익 구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고배당을 받으면서도 절세를 할 수 있는 법인 투자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진행하려고 하니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제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그럼 먼저 커버드콜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커버드콜 대표 상품인 MSTY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커버드콜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단순히 고배당을 주는 종목이라고 하니 일단 사보자고 시작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MSTY는 일드맥스라는 커버드콜 브랜드의 대표 상품입니다. 일드맥스는 개별 종목들 중 우상향이 가능한 종목들을 가지고 커버드콜 ETF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 주자가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를 기반으로 한 MSTY입니다. 그래서 풀네임은 일드맥스 MSTY 옵션 인컴 스트래티지 ETF이고요. MSTY의 순자산은 46억 달러, 발행 주식 수는 1억 9천만 주로 나브값이라고 부르는 주당 순자산은 21.5달러 수준입니다. 자, 기본 정보는 이 정도로 하고 본격적으로 커버드콜 전략을 설명해 볼게요. 커버드콜은 주식을 보유함과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하면서 자본의 성장과 잠재적인 인컴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어려우신가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주당 50달러인 A라는 주식을 100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때 행사가가 55달러인 콜옵션 1계약을 매도를 하고 콜옵션 프리미엄으로 주당 2달러를 받는다면 옵션 프리미엄으로 총 200달러라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팔지 않고도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잠재적 인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콜옵션이 만기가 됐을 때 각 주가 변동 케이스별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더 빠르시겠죠. 첫 번째, 주가가 50달러 아래로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콜옵션 매수자는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프리미엄만큼만 손실보고 옵션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콜옵션을 매도한 커버드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주가가 하락하기는 하지만 프리미엄을 팔아서 확보한 200달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손실만회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하방을 조금은 상쇄해주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가가 50달러보다 높기는 한데 옵션 행사가는 55달러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옵션 매수자는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콜옵션을 매도한 투자자는 프리미엄 수익과 주식을 모두 보유할 수 있죠. 그러면 약간의 주가 수익과 확정된 프리미엄 수익을 모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가가 55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콜옵션 매수자는 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매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수익이 커지겠죠. 반면 투자자인 콜옵션 매도자는 55달러의 주식을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주당 5달러의 시세 차익 총 500달러와 프리미엄 수익 200달러를 합해서 700달러가 최종 수익이 됩니다. 이때 주가가 많이 올라서 70, 10달러가 된다고 해도 추가적인 수익은 얻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앞서 본 표의 내용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파란색 화살표 보시면 아까 주당 2달러의 옵션 프리미엄을 받았다고 했죠. 그러니 주가가 50달러에서 48달러로 2달러 정도는 하락을 해도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 경우 본전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 48달러가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초록 화살표를 보시면 주가가 50달러 유지를 하기만 해도 프리미엄을 통해 주당 2달러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달러부터 행사가 55달러 전까지는 주식과 프리미엄을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55달러 이후에는 그래프가 플랫하게 바뀌죠. 그 이유는 옵션 행사가 이상으로 주가가 가게 되더라도 행사가 55달러의 주식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상방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커버드콜 상품의 최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커버드콜 전략의 장점은 앞에서 본 대로 추가 인컴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주식의 배당금이 거의 없는 기술주들을 활용해서도 전략을 짤 수 있죠. 이렇게 얻은 프리미엄을 활용해서 재투자를 통해 복리 효과도 가져갈 수 있고 위험도 완충할 수 있으며 포트폴리오도 다각화가 가능합니다. 반면의 단점은 기초자산이 크게 상승하는 경우에도 상승 수익은 옵션 행사가까지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또 프리미엄 수익이 있기는 하지만 하락 위험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커버드콜 전략은 주가 수익의 상방이 막혔다는 최대 단점만 보완이 가능하다면 정말 괜찮은 투자 상품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크레딧 스프레드 전략인데요. 크레딧 스프레드 전략은 기존의 옵션 프리미엄 매도를 통해 프리미엄 수익을 확보했던 전략과 동시에 같은 만기의 행사가가 다른 옵션을 추가로 매수해서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즉, 앞서 본 사례를 이어서 설명해보면 행사가 55달러에 콜옵션을 매도해서 프리미엄 2달러를 수령하고 동시에 행사가 60달러에 콜옵션을 매수해서 프리미엄 1달러를 지불하는 것이죠. 이러면 두 프리미엄의 차이만큼만 프리미엄 수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프로 다시 보면 프리미엄이 줄어서 손익분기점이 조금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콜옵션을 매도함과 동시에 또 매수도 해뒀기 때문에 매수해둔 콜옵션의 행사가인 $60 이상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 더 큰 추가 수익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즉, 커버드콜 심화 전략의 핵심은 기존 전략이 콜옵션 매도를 통해 상방이 막혀 있었던 과거의 전략과 달리 콜옵션 매수를 병행하면서 다시 상방을 열어주었다는 점입니다. 어떠신가요? 커버드콜 상품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기본적인 상품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다면 장기적으로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할지 고를 때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드맥스 종목 중에 어떤 ETF가 좋은지, 남들은 뭘 사는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시죠? 제가 MSTY 같은 일드맥스 ETF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단톡방을 소개해 드릴 테니 한번 들어가서 다른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톡방은 제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이자 ETF라는 KB금융이 투자한 핀테크 스타트업에서 운영하는 곳이고요. 특히나 일드맥스와는 한국 공식 홍보 채널로 선정이 되어서 CEO의 운영 전략 등도 확인할 수 있으니 한번 들어와서 정보 얻어가시면 투자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채널 정보와 함께 활용하시면 더욱 큰 시너지가 날 것 같네요. 링크는 고정 댓글에도 추가로 남겨두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배당 일정 일일이 찾아보시기 귀찮으실 텐데 월 배당형 상품들의 배당 스케줄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앱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앞서 소개해드린 단톡방을 운영하는 이자 ETF라는 앱인데요. 이렇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로그인하시면 배당 스케줄이라는 탭이 나옵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모든 배당 ETF의 배당락일이 나오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남은 매수 기간도 나오기 때문에 투자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꼭 한번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고배당을 수령했을 때 꼭 알아두면 좋은 절세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전부터 법인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렸었는데요. 법인 투자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세율과 건보료 때문입니다. 개인은 직장인의 경우 기존 근로소득과 함께 2천만 원 넘는 배당 소득이 합산되어 종합과세됩니다. 그러면 세율 구간이 바뀌면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게 되죠. 또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배당금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으면 배당금 전체의 약 8%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법인은 배당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법인세 9%만 내면 되고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절세 금액을 비교해보면 더 피부에 와 닿으실 텐데요. 연봉이 1억 5천인 직장인이 있습니다. MSTY를 통해 연간 배당을 1억 원 받는 경우 세금과 건보료는 얼마를 내야 할까요? 먼저 개인 명의로 투자했을 경우입니다. 개인의 경우 기존 근로소득과 배당 분리과세의 기준이 되는 2천만 원을 넘는 나머지 8천만 원을 합산해서 총 2억 3천만 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율 38%와 누진공제를 적용해서 6,746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걸 다 내는 게 아니죠. 기납부된 근로소득 3,706만 원과 해외 배당금 중 이미 지급된 배당소득세 1,200만 원을 빼면 약 1,840만 원을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준조세인 건보료도 여기선 8천만 원에 대한 것이 아닌 1억 원 전체에 대해서 약 8%인 800만 원을 연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이 1억 5천인 경우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 부담은 약 2,640만 원이 됩니다. 이미 원천징수로 15%인 1,500만 원 정도가 공제돼서 들어오는데 추가로 2,640만 원을 내야 한다면 전체 배당액 중 4,140만 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41.4%의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반면 법인은 2억 원 이하 법인세 9%를 적용해서 1억 원의 9%인 900만 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통해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당연히 건보료도 없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율은 원천 징수된 1,500만 원이 전부인 거죠. 앞에서 외국 납부세액 공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외국 납부세액 공제는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산출 공식은 한국에서 산출한 세액서 전체 과세표준과 국외 원천소득의 비율을 곱한 금액과 외국에 실제로 납부한 세액을 비교해서 작은 금액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보면 8천만 원에 대한 15%인 1,200만 원과 종합과세 산출세액 6,746만 원에서 과세표준 2억 3천만 원 대비 8천만 원의 비중을 곱한 금액인 2,346만 원을 비교해서 더 적은 금액인 1,20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외 원천 소득과 전체 과세 표준이 같아 1이 되고 산출세액이 900만 원으로 원천징수세금보다 적어서 90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런 외국 납부세액은 만약 공제를 다 받지 못하는 경우 5년간 2월 공제도 가능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 신청서와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법인세법에서 개정된 내용이 있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바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이라는 건데요. 이 법인에 해당하게 되면
2억 미만 9% 구간에 적용이 없어지고 무조건 19%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적용 요건은 이렇습니다.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0%를 초과하고 매출의 구성에서 이자나 배당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인 경우이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입니다. 제가 이용하려고 하는 투자 목적의 가족법인을 겨냥한 개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질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업태를 금융보험업으로 하고 업종을 기타 금융업으로 하게 되면 금융업의 매출은 당연하게도 배당이나 시세 차익이기 때문에 배당을 일반 사업소득으로 보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의 배당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법인으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개인 계좌로 여러분과 함께 1,000만 원으로 MSTY를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고 법인 계좌에도 약 500주 정도를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인 계좌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1억 원을 투자해보려고 합니다. 6월 25일부터 매일 1,000만 원어치씩 매수하고 있고 총 10영업일 동안 살 생각입니다. 현재 3일째로 3천만 원어치가 매수되어 있는데 평가액은 2,973만 원 정도입니다. 법인은 단점이라면 환전 수수료가 개인처럼 100% 우대가 적용되지 않고 80% 우대를 받고 있으며 거래 수수료도 무료가 아닌 0.1%로 비교적 높다 보니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로스가 꽤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1억 원을 매수해두면 잦은 매매는 하지 않고 배당금을 재투자하거나 인출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첨부한 사진은 실제 제가 새로 개설한 메리츠 증권 계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MSTY 배당 재투자에 대해서 여러 영상을 통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실전 투자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투자한 계좌를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입하신 월부터 하면 돼서 늦은 게 아닌가란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각 월별 회원분들께 따로 공지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커피 한 잔 값 정도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가입하셔서 함께 투자해서 부자 돼 보시죠. 자, 지금까지 정리드린 내용 어떠셨나요? 저의 견해가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감당 가능한 만큼 투자해서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